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파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이슈 하나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선물거래소 스테이블코인 유입량이 꽤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CME 그룹의 유로화 표시 비트코인 이더 선물 출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조만간의 포지션이 9월 달에 더욱더 변동폭이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 스테이블 코인 유입량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지금의 변동된 포지션 대비보다 유입량 포지션 대비가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물량이 유입됐던 양이 그대로 녹아서 표현이 될 거라고 하면 지금보다 더 변동폭이 더 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9월 달에는 이슈도 많습니다. 참고로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8.8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과 달러와 강세 현상이 소폭 진정된 가운데 22 긴축 강화 전망이 부각된 점이 달러화를 잠깐 좀 쉬어가게끔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36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연준의 긴축 강화 전망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합니다. 네, 유가는 배럴당 97.01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네, 사우디 감산 제한과 그리고 원유 공급 감소 우려가 부각되면서 상승 마감이 나와주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IEA 회원급이 필요하면 전략 비축류 추가 방출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내용으로 점차적으로 유가를 계속 안정세를 가져가려고 모습을 계속 취하고 있다라는 것과 앨런 머스크도 석유가스 없이는 문명이 쓰러질 수 있다라는 발언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시진핑 3연임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전대를 앞두고 초강력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또 4분기에도 이거 글쎄 안 좋을 수 있겠구나 라고도 볼 수도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패드나우가 CBDC 개발 문제 해결할 열쇠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내년부터 패드나우 출시 계획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이런 단순 송금 관련된 코인들이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싱가포르 가상자산 개인 투자 제한에 검토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왔는데요. 적합성 테스트, 신용 한도, 이용 제한 등을 고려를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국민이 40%의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 라는 내용이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번외로 직장 가입자 평균 보험료가 월 14만 6,712원이라고 하는데 월 2,000원 정도가 더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이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1.49% 정도가 올랐고 법정 상한선이 8%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거의 올라가는 것도 미쳤죠. 거의 한 7% 정도씩은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리다 보니까 기업의 부담률이 높아졌고요. 기업의 부담률이 높아졌으니 월급을 못 올릴 거잖아요. 대부분 동결할 확률이 내년에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점은 그만큼 또 구조조정이 중소나 중견 쪽에서 많이 집행이 될 거고 그러면 실업률이 증가가 되니까 사회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럼 사회보험료를 충당을 하려고 하는데 전체 근로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만큼의 n분의 1을 또 때려 버리다 보니 상대적으로 더 체감 성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월급 대비라고 하지만 이제 당해년도 또 건보 추산액을 또 결정을 할 때 더 높게 책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안 좋을 때 사회보험료 추이도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짐바브웨 금리도 결정이 나왔다고 하는데 미쳤죠? 200% 동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200만 원을 빌리면 600만 원이 되는 기이한 현상이고요. 이게 짐바브웨 화폐라고 하는데 공이 63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유로와 달러인데요. 예, 유로와 달러를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힘이 약했는데 이제 다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내용을 보시면 아마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20위 내 분위기가 더 강경파로 좀 바뀌어 가고 있고요. 20위 위원들이 총 25명인데 21명이 더욱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의 유럽 물가 추이도 이제 조만간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9% 넘게 나오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었죠. 그래서 20위가 이제 매파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유로화 쪽에 따른 강세 조치가 더욱더 힘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추이 가중치가 유로가 가장 높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12월 FOMC 금리는 얼마나 될 것 같냐 라는 예상치가 나온 게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3.75에서 4%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하버드대 교수 제빈 퍼먼이 야 내년에 한 5.5%까지 갈 것 같아 일단 소리를 하고 있는데 5%가 넘어가면 다 망하는 겁니다. 예, 다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수석 전략가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가장 큰 위협은 기업 실적일 것 같다. 이제 조만간에 기업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욱더 커질 것 같다라는 내용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ING 연구소장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를 잡으려면 침체가 필요하다라는 건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금리가 높고 침체가 왔을 때 주가가 어때야 할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얼마나 이 침체가 나쁘고 오래 갈 것이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유럽의 에너지장애 난의 장기화에 잇따른 경고 메시지를 또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 이런 내용입니다. 대부분 뭐 에너지 장관이나 뭐 대부분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에너지 상한을 못 정하면 5년에서 10년 내에 겨울이 최악의 상한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유럽은 수년간 천연가스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9월 9일 에너지 특별회의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으로 또 번외로 최대 9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코인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광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뭐 유튜브 광고 보니까 뭐 이딴 개 같은 소리가 가끔씩 막 보여지는데 어느 정도 조회수도 좀 많이 나오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구독자님이 이딴 거에 또 현혹이 또 당하셔서 손해가 있을까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세상에 9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 광고를 하지 않겠죠. 상식으로 본다라고 해도. 근데 그 다음으로 이 패턴은 무엇이냐면 현재 업비트에 거래하고 있는 거 말고 직거래를 통해서 9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비치고 있는데 이건 사기입니다. 참고로. 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해당 링크에 있는 주소로 들어가서 단톡방 들어가 보면 특정 코인을 몇 개 뭐 이렇게 또 찝어주는 게 있거든요. 선침해 해놓고 곧바로 올라오면 곧바로 걔네들은 정리하고 나오는 대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이거는 나중에 손해보면 뭐 빼박입니다. 예, 건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으로 디지털 자산 출금 수수료 조정 안돼라고 해가지고 업비트 부분을 봤는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로 봐주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달러 몸값 20년 만에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 침체 우려 목소리로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믿을 만한 건 미국 빼놓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달러 쪽으로 계속 돈이 쏠려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흐름이 흘러가는 게 아니죠. 흘러가야 정상인데 흘러가지 않고 지금 고여있죠. 고여있다 보니까 더욱더 이 문제점이 더욱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부산시 FTX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 추진에 힘을 모으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과연 해외 거래소가 국내 쪽에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고, 22년도
비트코인 온체인 동향을 보게 되면 6월부터 비트코인 2만 달러 시대가 열리면 2만 달러 전후로 온체인 거래소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으며 현재까지 롱숏 공방선이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롱숏도 많이 터져 나갔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쪽에 자꾸 집중해서 취미는 괜찮아요. 취미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취미를 넘어가는 순간에서 실력이 좀 애매한데 많은 돈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골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나무 2분기 적자 전환 코인 평가 손실액이 3,700억 원이다. 굳이 신경 쓸 필요성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건물을 많이 사셨거든요. 저분들은.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번에 가격이 채 하락하는 동안 해시레이트와 신규 스테이킹 물량 역시 감소세를 보여주었다 라는 점이 이제 이더의 힘이 점차적으로 더 내려가는 거 아니겠냐 라는 일단 그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더 쪽에서도 스테이킹 양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좀 피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유저들이 꽤 많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EIP1559 적용 후 이더 소각 물량이 260만 개 정도를 돌파를 했다라고 하고요. 테더 CTO가 회계 감사 완료 때까지 수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나와준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테더 CTO 입장에서도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테더를 신규 발행을 안 한다라고 해도 워낙 달러 인덱스 추이가 워낙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에 있는 테더의 1대1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는 달러와 1대1 비중이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에 있는 기업 어음이나 국채나 이렇게 이제 밸런스 있게 맞췄다고 해도 분명히 이 오차 범위가 크게 많이 벌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운영하고 있는 그런 테더사나 USDC도 상당히 고민과 걱정이 꽤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감사를 했었을 때 분명히 어느 정도 차가 분명히 나올 것인데 이게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보게 되면 달러에 집중한 현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괴리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으로 또 걱정되는 측면 중에 하나가 유로화 쪽을 공격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되게 많이 보입니다. 헤지펀드들이 특히나 뭐 대놓고 이야기했던 쪽이 하나가 있었죠. 레일 달리오 같은 경우도 유로 쪽에 관련되어 있는 약간의 빈틈을 노려서 그 약점을 공격의 대상으로 참여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의 여러 가지 허점이 더 많이 보일 경우에는 여전히 헤지펀드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면서 앞으로 시장의 또 다른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한테는 좀 미치는 강도가 꽤 커질 것으로 또 생각을 하시면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